자, 이번 시간은 기반 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자, 이런 교재는 17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던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항상 연계시켜서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분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던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잠깐 복습을 하면서 자, 또 오늘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공부했었죠.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에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을 이제 비교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앞 시간에 공부했지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잠깐 복습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서울의 강남역이었죠. 네. 자, 여기가 강남 역이었고요. 우리 서울과 같은 도시적에서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과 그리고 공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이미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은 곧 도로 주변에 이제 대부분 건축이 이제 끝나서 나대지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역세권 강남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재건축 단지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재건축 단지가 있었고요. 이 재건축 단지는 이제 아파트 건축 연령이 45년 정도 되어 가지고 5층 아파트니까 저밀도로 개발된 아파트였죠. 네, 그래서 세대수 재건축하기 전에 세대수가 2,000세대 정도의 아파트였는데 이 지역이 재건축되면서 고밀도 개발이 추진됩니다. 고밀도 개발이 추진되면서 이제 5층 아파트가 30층으로 만약에 이제 재건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시대수가 2,000세대에서 6,000세대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시대수가 증가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도로는 이제 교통량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도로 밑에 상수도 공급 능력이라든지 상수도 공급 능력 그리고 하수시설의 시설 용량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00시대일 때는 그 인근의 초등학교에서 이 아파트 단지의 그 아이들을 다 수용을 할 수 있었지만 시대수가 2000시대가 6000시대로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인해서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도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라고 했죠. 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 행위로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기반시설 부족은 예상하지만 새로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개발되는 밀도,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되는 밀도를 낮추어 관리함으로써 기반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지도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앞 시간에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뭐냐면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외의 신도시 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외의 신도시 개발 지역이니까 여기가 이제 서울시가지 아닙니까? 네, 서울시가지라면은 이 서울 시내를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자, 여기는 이제 멀리 산도 보이고, 네, 그리고 여기는 뭐 전답가수원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라고 봅시다. 자, 이런 지역인데 이제 서울의 이제 대규모 주택단지라든지 뭐 유통단지, 산업단지 등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는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넓은 이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외의 이제 서울 외곽 쪽에서 이제 대규모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여러분, 전답 가송 등 농지니까 이 부분은 형질 변경을 통해서 대규모 택지나 상업 용지 등으로 이제 조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 밀어버립니다. 이걸 무엇으로 배웠죠? 절토, 성토, 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여서 택지 등이 조성되면 이것을 우리는 토지 형질 변경이다. 그렇게 개발의 허가 제도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규모 택지나 상업 용지 등이 조성되면 이 지역이 도시로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와 같은 이제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이 제일 먼저 있게 됩니다. 또 보이지 않지만 도로 밑에는 뭐 상수도 시설이나 하수도 시설, 전기 각종 통신 시설이 확충이 되겠죠.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기 때문에 뭐 공공도서관도 지어주고요. 공공도서관 짓고 여기는 또 이렇게 공용주차장을 이제 건설해서 주차 공간도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라든지 그리고 또 녹지 공간 등이 조성이 될 겁니다. 녹지 공간 등이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그 대규모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위주로 이렇게 신도시가 개발되면은 그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 녹지 공간 등 기반시설은 이제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 확충을 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신도시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돼요. 자,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 기반시설, 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 시설, 학교, 공원을 조성하는 비용 등등 이 지역 주민들에게 그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서 그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대로 이제 확충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정리할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 지정되는 게 아니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이외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해당 지역에서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도로, 학교, 공원, 녹지 등 해당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는 주민들에게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서 그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이제 완벽하게 확충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그런 얘기죠. 네. 항상 그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렇게 대비시켜서 학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끝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지정되기 때문에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에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없죠. 그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면서 동시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중첩되어서 중복 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이런 지문들도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이런 지문들도 시험에 한 두세 번 정도 반영돼서 출제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 공간, 어떤 공간 위에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각각 지정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현장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학습이 이루어진다면은 단순히 우리가 그 암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여러분 교재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무엇인지 개념을 여러분 교재에서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보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누가 어떤 요건에 해당한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되는지 여러분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교재 177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십시오. 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읽어보면 네, 가슴에 와닿게 될 겁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답 밑줄 긋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밑줄 쭉 그으십시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밑줄 그으시고요.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자, 개발로 인하여. 자, 개발로 인하여 할 때 개발을 동그라미 합니다. 개발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네, 개발. 자, 이때 개발은 아까 그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개발이기는 네, 재개발 등이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등이었다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에서 개발이라 하면 이제 재개발 등입니까? 신도시 개발입니까? 그렇죠. 신도시 개발, 신도시 개발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중 네,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 등이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네, 지정 고시된 구역을 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 개요 설명 듣고 여러분 교재 읽어드리기가 훨씬 가슴에 와닿는 느낌이 다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이제 지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나와 있을 텐데 첫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이 될 대상 박스안에 몇 개 있어요? 그렇죠. 박스안에 A부터 시작해가지고 4개 정도가 여러분에게 소개가 되어 있을 텐데 A번하고 B번 위주로 오늘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몇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면은 나중에 객관식이기 때문에 다 시험을 칠 수 있는 것이지 뭐 이해됨이 없이 빌표만 하고 암기만 해서는 문제 해결 능력은 없게 되겠죠. 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될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을 보시면 되죠. 자, 서울특별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단 여기까지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죠. 네,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는 뭐 일단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지 않더라도 시험 칠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중에 설명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지 말고요. 일단 지정권자라고만 메모만 해두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밑줄 긋고 밑에다가 지정권자 이렇게 하면 메모해 둡니다. 자, 지정권자는 자, 손 떼시고요. 다음 중 어느 한 개에 해당한 지역. 다음은 이제 박스안에 A, B, C를 의미하게 되죠. 박스안에 A, B, C 중 한 개에 해당한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해서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할 대상이 네, 박스에 A, B, C 세 개가 나와 있다고요. 그 중에서 오늘 A와 B 위주로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번 같이 봅니다. 이 법과 다른 법령. 여러분, 이 법은 뭐죠?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법이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시간에 이 법은 네, 국토계획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건축법 시간에 이 법은 네, 건축법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법 국토계획법이죠. 자, 국토계획법과 다른 법령의 그다음에 밑줄 긋습니다. 법령의 제정과 끝까지 줄 것이십시오. 법령의 제정과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에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좀 이야기 좀 설명을 듣습니다. 자, 법령의 제정이죠. 법령. 네.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에요. 법령의 제정과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을 제정하고 법을 만들고 네, 고쳐서 행위 제한, 개발의 제한이에요. 개발 행위에 관한 법적인 제한이 그런 뜻이에요. 개발 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완화가 된다는 거죠. 완화, 해제된 지역은 필연적으로 신도시로 개발되거든요. 법령을 제정 개정해서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가 되면 필연적으로 신도시로 개발되거든요. 그럼 필연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면 그 신도시에는 반드시 그 도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로 필요하죠? 학교 필요하죠?
공은 필요하죠? 녹지 공간 필요하죠? 이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세종시 아시죠? 네, 세종특별자치시 그죠? 그 세종시가 건설된 지역이 제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니까 네, 이해하십시오. 충남 그 공주시 있잖아요. 공주시 그죠? 네, 공주시 행정구역 일부하고 그리고 충남 영기군이라고 있었다고요. 영기군이라고 있습니다. 영기군. 네. 이 공주시하고 영기군 그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서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이 됐대요. 그럼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된 지역, 네. 충남 이제 공주시하고 영기군 지역인데 그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뭐 공주시 행정구역은 공주시지만 뭐 시가지가 아니고 주변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영기군 군 지역은 뭐 이렇게 마을이 있고요. 예, 취락 주택이 모여 있는 마을을 취락이라고 합니다. 취락 그렇게 하죠. 취락. 그리고 이제 전답 가순등 농지 뭐 들판이고 막 그랬다고요. 대부분 그랬겠죠. 신도시 개발하기 전 군 지역이니까 이랬는데 이 지역이 이제 그 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위한 이제 특별법을 만든 거죠.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여당과 야당이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이렇게 신도시를 하나 만들려면은 특별법을 이렇게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이 지역은 뭐 전답, 가순등 농지가 대부분이니까 이런 곳의 용도 지역은 뭐 관리 지역도 있지만 많은 지역이 뭐 농림 지역 아니면 아마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이 정도 됐을 거예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이 대부분이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상식적으로 여기는 이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을 목적으로 행정계획에 수립된 땅이잖아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신도시를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농림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서 여기는 개발행위 제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개발 행위 제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을 특별법으로 완화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신도시 개발이 가능해졌죠? 그럼 신도시가 개발되면은 도로, 상하수 시설, 학교 등 기반시설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설명드렸죠? 법령의 제정과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라. 그렇게 입법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네, A번 설명됐죠? 그 다음 B번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B번은 자, 밑줄 그십시오. 중간 정도에 자,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서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서 밑줄 쭉 그십시오. 용도 지역부터 자, 용도 지역의 지정과 변경이 해제되어서 행위 제한이 개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어서 개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도 기반시설 부담이 지정됩니다. 여러분 충남 공주시 영기군 세종시 건설 지역의 용도 지역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면은 그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이 지역은 개발 행위 제한이 개발 행위 제한이 강화가 되어 있던 지역이에요. 이 용도 지역 상태에서는 신도시 개발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용도지를 변경합니다.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변경하죠? 그렇죠.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겠죠.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묶여있던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면 이제 도시개발이 가능해지잖아요. 이렇게 용도지역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또 필연적으로 이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 행위 제한은 완화가 되겠죠. 이렇게
용도 지역 등 변경으로 인해서 행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도 이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은 도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자, 개발 밀도 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그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뭐 암기하고 이렇게 배우기보다는 기본적인 이제 개요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주는 방법으로, 그리고 물리적 공간, 어떤 공간 위에서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 밀도 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죠. 자, 이렇게 개요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앞으로 1, 2월에 여러분이 또 조금 더 깊게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개발 밀도 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로 오시느냐면요, 181페이지 오시면 돼요. 181페이지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 181페이지 가기 전까지, 이제, 그 03번에 보면은 179페이지입니다. 네, 179페이지 03번에 보면은 뭐 기반시설 나와 있고, 도시공격시설 나와 있고, 광역시설 나와 있죠. 그죠? 그 용어들은 잠깐 설명을 좀 하고 갈까요? 네. 복습하는 셈 치고 잠깐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광역도시 계획이 있을 거예요. 광역도시 계획, 그죠? 이후부터는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이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은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 한 개의 도시와 군 단위로 국토는 계획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도시군 계획이라고 했죠.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도시군 계획에는 2가지가 있었잖아요. 도시군 계획에는 2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의 기본적인 도시 공간 구조를 계획을 하고, 그리고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계획은 뭐죠?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라고 했고, 자, 이렇게 기본 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하면은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즉 여기에 적합하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국토는 계획이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했죠. 자,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제 정책으로 입안하여서 결정될 수 있는 대상이 6개가 있었는데, 1번이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행정계획이다. 2번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행정계획이다. 3번이 뭐죠? 그렇죠. 3번이 여러분 교재 179페이지에는 기반시설이 나왔었죠. 3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죠. 자, 이때 기반시설이 뭐냐면은,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그 도시민들, 서울 시민들, 우리 도시민들이 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은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면 뭐가 있었죠? 그렇죠. 도로라든지, 그렇죠. 지하철, 공원, 녹지, 학교, 그리고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이 전부 기반시설이라고 해요. 도시민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된 시설이 기반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기반시설을 도시지역과 군지역에서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이런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설치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시민에게 공적으로 알립니다. 그게 결정고시잖아요. 이렇게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도시군,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배웠죠. 첫날 배웠죠. 네, 이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한다고요.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또 복습해 드릴까요?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 179페이지 기반 시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간에 봅니다. 중간 부분에 2번 도시군 계획 시설이 무엇인지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면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기반 시설 중 그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봐요. 자, 179페이지 딱 중간에 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자, 읽어드립니다. 기반 시설 중에서 여러분 기반 시설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죠? 도로, 공원, 녹지, 항만, 철도, 종합운동장, 한강대교. 이런 기반 시설 중에서 밑줄 그십시오.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됐습니까? 네.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이 있어. 이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래서 한강대교 건설하고 종합운동장을 만들고 서울 지하철 건설하고 전부 서울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부산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해당 도시의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거라고요. 사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네. 자, 도시군 기반 시설이 무엇인지, 도시군 계획 시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기반 시설이잖아. 기반 시설이죠? 이 기반 시설 가운데서 이 기반 시설 중에서 2개 이상의 시군, 2개 이상,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 관할 구역에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 관할 구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그리고 군 2개 이상의 시, 군 관할 구역에 걸쳐서 설치되는 시설, 설치되는 시설.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설치되는 시설. 이것을 이것을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광역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역시설. 그러면은 여러분 도로, 지하철, 학교, 공항, 그죠? 이 중에서 2개 이상의 도시, 시와 군 지역에 걸쳐서 설치된 시설은 뭐가 있죠? 예를 들면 뭐가 있죠?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설치되는 기반 시설. 예를 들면 뭐가 있죠? 그렇죠. 도로는 2개 이상의 시군 간혹 걸쳐서 설치되잖아요. 도로, 그렇죠? 지하철도 2개 이상의 도시, 2개 이상의 시와 군 간혹에 걸쳐서 설치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광역시설이 되는 거예요. 기반 시설 중에서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설치되면 광역시설이 되는 거죠. 광역. 그래서 광역이라는 말의 뜻은 그냥 단순히 넓은 지역이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 관할구역, 2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이라고 합니다. 광역 그렇게 하죠. 네.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 기반 시설 중에서 2 이상 시군이 2개 이상의 시군,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군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광역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시설은 광역이라는 말의 뜻은 뭐죠? 그렇죠. 이웃하고 있는 2 이상
시 또는 군 관할 구역의 전부나 일부는 광역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걸쳐서 설치되거나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설치되거나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면 전부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역시설도 알고 보니까 종류가 몇 가지죠? 2가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설치되는 광역시설도 있고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도 있고 그때 공항, 학교 이런 것은 뭐죠?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잖아. 그죠? 그래서 학교, 공항 이런 것은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에 해당하는 거죠. 서울대학교는 서울 시민의 아이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제 서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죠. 그래서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공항시설도 김포공항에서 김포 사람만 비행기 타는 날이잖아. 그죠? 네.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네. 또 인문과정이니까 알고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179페이지 자, 첫 번째 1번 기반시설 제일 위에 있죠? 기반시설. 그리고 중간에 무엇이 있었죠? 2번 도시군 계획시설. 그리고 3번에 무엇이 있죠? 네, 광역시설은 설명이 다 됐죠. 인문과정이니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80페이지에 오면은 기반시설 등의 총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일단 이런 180페이지 부분이죠. 지금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1, 2월 강의 정도가 좀 끝나고 와서 보면은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너무 복잡하고 또 간단하게 요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머리만 좀 아프지 않을까요? 그죠? 이제 시작인데 머리 아플 필요는 없죠. 그래서 나중에 1, 2월 기본 과정을 들으면은 다 해결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181페이지 04번 이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텐데 일단 또 칠판 정리를 좀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끊었다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